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장 초반 북한발 리스크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우리 시장은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어제 종가를 중심으로 코스닥 지수는 54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을 둘러보면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죠. 북한발 리스크와 장중 엔달러 환율이 95엔 돌파하는 등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이 북한발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면서 장중 200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소식 등 글로벌 증시 호재 소식에 오늘 낙폭 어느 정도 만회하며 2000선은 지지하는 모습인데요. 전차 군단이 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코스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0.20%의 내림세 보이면서 200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20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매도 물량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북한발 리스크에 코스닥 역시 장 초반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나 어느새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은 0.36%의 오름세 보이며 543포인트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9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은 지난밤 미국과 이 유럽 증시의 상승세에 힘입어 이런 60전의 내림세로 장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발 리스크가 또다시 우려감이 돌면서 상승 전환했는데요. 엔화가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090원 선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환율은 3원 70전의 오름세 보이면서 1,090원 8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낙폭이 깊습니다. 외국인이 이틀째 매도에 나서면서 오늘 150만 원 선이 붕괴된 모습인데요. 현재 149만 3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현대차 3인방도 나란히 하락 흐름입니다. 현대차가 1.39%의 하락세,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역시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한국전력 현재 0.77%의 내림세 보이며 32,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신한주주 역시 약세 흐름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반면 SK하이닉스와 LG화학은 이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1%대의 상승폭 보이며 21만 9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파라다이스 오늘 상승 흐름 좋습니다. 4.71%의 오름세 보이며 21,1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CJ 오쇼핑은 약세 흐름, 서울반도체 강보합권입니다. 현재 31,1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SK브로드밴드가 낙폭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현재 2.74%의 내림세 보이며 4,61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다음이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94,50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GS홈쇼핑 2%대의 조정폭 보이며 186,7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포스코 ICT는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보이며 7,990원에 SFA 약세 흐름입니다. 파트로는 현재 3.87% 오늘 상승 흐름 좋습니다. 25,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기대감에 오름세를 나타냈던 태양광주, 오늘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OCI가 1%대의 오름폭 보이며 17만 9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OCI 머티리얼즈 역시 1%대의 상승세입니다. 이어서 KCC와 한국철강 1%대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가 또다시 논란이 되면서 오늘 방산주 주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일단조와 흔히들과 강보합권입니다. 퍼스텍은 2%대의 오름세 보이며 2,575원에 거래 중이고요. 스펠코가 10%에 가까운 급등세입니다. 현재 4,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빅텍이 6%대의 강세 보이며 2,755원에 거래 중입니다. 울트라건설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규모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현재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울트라건설 현재 3,58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삼원감유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역시나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현재 2,57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삼성 SDI입니다. 이 폭스바겐의 전기자동차용 전지를 대량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 SDI 오늘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폭 확대된 모습인데요. 현재 3%대의 오름세 보이며 주당 5,0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KTNG 살펴보겠습니다. 네, KTNG 오늘 세무조사 소식 들어오면서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담배값 인상론이 부상했지만 담배값을 큰 폭으로 올리면 오히려 수요 감소를 불러와 실적 개선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주당 900원씩 밀리며 75,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노슬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노슬 오늘 관리 종목에서 해제된 뒤 급등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1%대의 급등 흐름 보이며 3,695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해보는 시장 중계 해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관망 심리가 강합니다.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고 외국인 매수도 강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북한발 리스크도 코스피 21선을 지켜주는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특징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북 리스크,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일단 매수 자체가 사실은 좀 약간 약해졌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의 그러한 힘이 약간은 약해진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단기간에 우리 시장도 지금 한 3주 연속을 계속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인 어떤 부담감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그런 매도를 하고 싶은 그러한 자리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좀 부담감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향후에 어떤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그런 진통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한 2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한 180억 정도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신이 매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의 매수 주체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0.3% 정도 상승 구간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의 업종별로의 수급을 보면 현재 지금 IT 쪽에 대한 매도,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가 가장 큰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200억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그 중에서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가 75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른 업종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기전자에서도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50만 원이 이탈이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149만 5천 원. 그 가격선이 이탈이 되면서 장중에 우리 시장도 2,000포인트가 좀 이탈이 됐었고, 현재 2,001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표로서 좀 활용을 할 수 있겠죠. 150만 원 이탈되면 2,000포인트가 좀 이탈되는 그러한 흐름들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섹터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지만 철강, 금속이라든가 운수, 장비, 자동차 이제 부품 쪽이 되겠죠. 그래서 그쪽과 조선 섹터,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통 쪽에 대해서 오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나 현대상사 이러한 종목들, GS 리테일 이러한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전자 쪽을 소량 매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섹터들도 골고루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은 오늘 금융 섹터를 가장 많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 쪽에서 하나금융지주라든가 우리금융 이러한 쪽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지금 2,001포인트를 좀 잘 지켜주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흐름을 보자면 역시 이제 전차가 쉬면서 다른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특징적인 그런 업종을 좀 보자면, 전기전자 중에서도 다 쉬는 건 아니고, 오늘 삼성 SDI라는 종목이라든가 또 LG 디스플레이 이러한 종목들은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부품주들, 기존에 강했던 추세를 유지하고 있던 부품주들, 파트론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그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IT 갤럭시 S4 출시 관련한 부품주라든가 반도체 관련 이러한 섹터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화학주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 관련 쪽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락앤락 같은 경우가 오늘 3%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태양광 쪽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쪽이라든가 바이오 쪽, 제약이나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의약품 수출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나타난 정부 약가이나 이러한 부분 정책으로 인해서 내수의 어떤 침체 부분을 해외 시장에서의 해답을 좀 찾고 있는 이런 국내 대형 제약사들의 흐름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LG생명과학이라든가 녹십자라든가 한미약품 이러한 유한양의 이러한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이 전년보다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고 향후에 신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한미약품이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제약주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 쪽 어제도 메디포스트 차바이오 이런 종목들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통이라든가 음식료 이러한 종목들도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길게 크게 봤을 때 유통, 음식료 이러한 섹터들도 사실은 중국 소비 관련 쪽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 10년 동안 중국의 도시화 정책과 관련해서 결국에 중국의 소비 확대 부분은 이러한 기업들, 국내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 지금 엔터주라든가 YG가 지금 YG 엔터가 한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지노 쪽에서 파라다이스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결제주는 아직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사이클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섹터로 좀 판단이 들고요. 그쪽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좀 관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금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리고 락앤락 화학 쪽에서 그리고 제약 쪽에서는 녹십자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매력도 가능해 보입니다. 녹십자 같은 종목들 그리고 현대상사가 오늘 아주 강한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52주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YG 엔터주 중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000포인트에 대한 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우리가 일전에 2월 달에도 2000포인트가 이탈되고 나서 빠르게 좀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좀 이탈되고 나서 다시 회복을 좀 시켜주는 모습인데요. 지수는 당분간 이렇게 지수에 대한 플레이보다는 현 구간에서 2000포인트와 2020 이 구간에 아직 갇혀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전차 쪽이 쉴 때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고 전차에 또 반등이 나타날 때 다른 섹터들이 또 조정을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업종별로 순환되면서 또 업종 내에서도 삼성전자가 쉬게 될 때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업종 내에서도 순환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지수는 어떤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조금은 답답한 시장의 흐름, 지수의 흐름은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종목별로의 우리가 매매가 더 훨씬 유리한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지수 관련한 민감주, 업종의 대표주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손을 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비중 관리를 하면서 끌고 가면서 나머지 중소형주들을 계속 트레이딩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좀 진통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리스크나 이런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외국인들의 매도라든가 선물 시장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약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추세적인 매도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보자면 그런 진통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의 어떤 대응을 하면서 향후에 상승을 좀 준비하는 추후에 지수가 만약 2000포인트가 이탈이 된다면 오히려 그 지수 관련 민감주들을 좀 편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조율해야 되는 그런 시장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 구간이다. 이 시간 특징 업종 살펴봤고 그에 따른 관심 종목도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하루 문의가 많았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 양상지점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루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비아트론입니다. 요즘에 OLED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LG양 OLED 관련주입니다. 연초 대비 40% 넘는 수익이 나면서 지금 과열권에
직면했다고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7,600원 아니면 오늘 종가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손절가도 17,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와서 과열권에 있지만 그래도 조금 짧게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종목이다. 매수가 17,600원에서 목표가 2만 원까지 한번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추천 종목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추천 종목은 신흥기계입니다. 네. 동사는 2011년 상장된 자동화 물류 설비 생산업체입니다. 작년의 경우 기계업종 부진과 그리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 지원으로 예상 실적 가이던스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가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47% 되는 수준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작년 한 해 예산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27%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계업종이 한 마이너스 29% 정도 하락한 것에 비해서 과도하게 빠졌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보시면 주요 국가들의 정권 교체가 마무리되고 있고, 그리고 G2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설비 투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머지 국가들의 임금 인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 결과로 신흥기계의 자동화 기계들이 수출이 긍정적인 요소로 미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가이던스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40%, 50% 가까운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신흥기계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6,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신흥기계 수급 상황도 궁금한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수급 상황 보시면 네. 주로 주체가 투신권입니다. 기관 쪽 아. 매수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 쪽으로 약간 매도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신권에서 3개월 정도 사이에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 수급 쪽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관의 매수를 체크해보면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만약 적이 도발하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북 억제 태세를 확립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질적으로 향상된 대북 억제 태세를 확립하고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는 등 군사 협력을 증진시켜 확고한 국방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 오늘 오전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소집하고 24시간 비상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은 부총재는 제재 강도가 높아진 만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시장을 예의주시해 필요하면 정부와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4분기 GDP가 연간 기준으로 0.2% 확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0.4% 위축될 거라는 잠정치보다 개선된 수준이고 전문가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결과로 일본 경제가 완만한 침체 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수출이 깜짝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해관총소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전 전망치인 8.1% 증가를 웃도는 겁니다. 반면 이 기간 수입은 15.2% 감소해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는 우리투자증권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우리 시장은 북한발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오늘 장중에 21선까지 밀리게 됐는데 현재는 낙폭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소식 오늘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북한 3차 핵실험 관련돼서 지금 유엔 안보리 의결을 나면서 새로운 내용은 특별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감은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그 발표 이후에 지금 북한 제재에 동의했다는 의견 이외에도 미국 상원에서 북한을 육자회담과 같은 어떤 국제회의로 끌어내기 위한 협상을 던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함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뭐 지금 당장 뭐 코스피가 좀 반응 보였지만 앞으로 그 좀 지지부진했던 한국 정부 조직 개편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북한 리스크에도 시장은 제한적으로 상승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그 코스닥 상승의 주요 원인은 아무래도 코스닥 업종의 한 4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IT 관련주 상승에 힘입었고요. 특히 뭐 그 IT 내에서도 핸드폰 관련주가 상승을 주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어떤 기간 조정, 테크니컬한 조정이 나타난다 해도 향후 견조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지금 신정부 효과에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정부에서 세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정부 주도로 신사업을 육성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규제 완화, 또 세 번째 이렇게 구체적으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코스닥 시장에 어떤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그 코스닥 내에서도 업종 선별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 수혜가 가능한 업종으로 지금 판별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통신 장비 업종, 두 번째로는 헬스케어 업종, 세 번째로 이제 콘텐츠 관련 미디어 산업 업종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 대금도 적어서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래도 좋은 부분 짚어보자면 이제 네. 첫 번째로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 호조세 보이고 있다는 거요. 그 부분과 이제 미국 연준리 그쪽 이제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 발언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좀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감이 다시금 형성되는 분위기라서 대외 여건들은 여전히 우호적인 상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당시에 이제 수급 부담감 느껴지기 수 있지만 이제 그 전까지 어떤 하반 경직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좀 작아 보이고요.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모멘텀, 특히 수급 실적 정책 부분에 주목하셔서 양호한 종목군 중심으로 좀 트레이딩 전략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럼 연구원께서는 경기 민감주보다 중소형주 관심을 갖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민감주보다 정성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아무래도 신정부 수혜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모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그런 모멘텀 중심으로 종목을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네, 신정보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중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황과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북한 리스크에도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어저께 미국장이 또 새로운 고점을 갱신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장은 아시아 시장이나 유럽장에서 전부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는 모습이죠.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각됐다라는 것이 시장의 상승을 어렵게 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가 쿼드러블입니다. 그럼 지금 만기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메이저들의 그 수익 구간에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 수익 구간을 보다 보면 선물 이번엔 쿼드러블이기 때문에 선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선물에 보시면 개인들이 매수를 한 16,000개 하고 기관이 매도고 외국인이 매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참 주가 미국장 상승을 예상해서 상승 베팅을 많이 해놨는데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하방 베팅을 해놓는 바람에 더 이상 못 가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계속 답보 상태의 모습이고 상승할 때마다 밀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매도를 좀 강하게 나오든지 해서 선물 물량이 나와야만이 교체가 돼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만기까지는 좀 어려운 국면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어저께 나온 뉴스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자사주를 치두고 1조 달러가 돌파가 되고 있는데 이 지난달에 자사주 매입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달에 매수했던 그 지수대를 보면 14,000대인데요. 이 14,000은 2007년도에 고점대 부분이니까 자사주라는 것은 원래 유통 물량을 그 기업에서 사들여서 유통 물량이 좀 줄어들므로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고점 부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저점 부위에서 하죠. 근데 고점 부위에서 했다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의 지수가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세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장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다면 커플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모습을 보시면 오전에 그 외국인과 기관이 그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만 매수를 270억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관이 요번에 상승을 못하게 한 어떤 현물의 매도가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270억 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1,600억이 들어온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업종별 흐름을 보시면은 그 외국인들이 지금 240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파는 게 전기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대형주를 좀 많이 팔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른 종목에서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240억이지만 물량으로는 매수 중에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개인들은 6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물량을 좀 많이 파는 거로 돼 있고 금액만 파는 거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은 27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히 많이 사는 것은 이제 금융업 쪽에 한 200억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는 종목으로는 운송 장비하고 운수 창고 쪽에 한 200억에서 140억 정도 몰려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가 어제 오늘도 역시 1.4% 하락하면서 150만 원이 일단 무너진 상태고요. 물론 종가까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자동차 관련주에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상승하는 것은 이제 금융업 쪽에 조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뭐 특별한 종목은 눈에 확 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상승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건지 좀 봐야 되겠지만 글로벌장의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글로벌장의 고점을 치고 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만기와 다가오고 있고 외부적 요소가 일시적으로 시장을 장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만기일까지 힘든 장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오늘의 체크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어느 쪽이 좀 좋을까요? 지금은 사실 업종이 계속 순환매가 걸리고 있었어요. 종목으로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다만 주가가 혹시 밀리면 지수 관련주의 레버리지를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결국은 미국과 커플링이 될 거라고 판단한다면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잡아놨을 경우에 일단 시장 상승치만큼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방향성이 제가 말한 것은 아까 이제 개인의 선물이 매수가 많다. 이게 이제 풀리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선물 매수는 매도로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풀 때는 매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가 한 7, 8천 개가 순식간에 나온다면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 위쪽으로 방향이 크게 뛸 수도 있는 부분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2천선 지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만약 2천선이 좀 붕괴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아래로 네. 한 35포인트 정도 있고요. 만약 위로 가도 상관이 없는 자리고요. 그러니까 하단선으로 1965포인트 전에서 70포인트까지는 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추세 하락으로 해서 완전히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단선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은 뭐 경기 민감주 큰 대형주 쪽으로 분할 매수해도 봐도 괜찮은 자리인 거죠? 저는 예. 이 우리나라장이 글로벌장과 키높이를 맞춰 나간다면 네. 경기 민감주 감가구는 못 빼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를 이전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신규로 편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점시마다 물량을 매수해서 나쁠 것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략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인포트 투자 전문의 정동훈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눈치 보기가 상당합니다. 금요일장에서 그런지 뭐 관망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죠. 오늘 특징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특징 포인트는 다시 디커플링의 강하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일 글로벌 증시를 잠깐 보시면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그리고 유럽의 양적 완화, 추가 부양책 기대감에 의해서 글로벌 증시가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 반해서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오늘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이 다시 한번 이제 완화됐다가 다시 강화되는 이 원인을 잠깐 살펴보면 아무래도 며칠 전부터 나왔던 북한 도발 관련 리스크, 그리고 두 번째가 엔저 기조의 확산입니다. 엔저 기조가 한풀 꺾였다가 다시 한번 지금 엔달러 환율이 95엔까지 상승을 하면서 즉 엔저 기조가 강화되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주의 매도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매수를 보시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소폭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만이 280억 정도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역시 코스닥 지수입니다. 어제 잠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돌려서 조정을 받는 형국이었는데 아무래도 오늘의 외국인이 또 300억 원가량 코스닥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 또 강한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향후 전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커플링이 완화될 수는 있겠으나 이 완화 기조가 클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코스피 지수로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전 고점인 이제 540선이 이제 몇 년 동안의 이제 저항선이었는데 540선 이상으로 이제 뚫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술적 눌림목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외국인 자금이 꽤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닥 기준은 최근에 퀀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려면 매니저에 의한 아무래도 그런 외국인의 코스닥 매수 기조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코스닥 디커플링이 얼마나 더 완화될 수 있는가 이거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예정이 돼 있고 변동성이 클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코스피 예상 밴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네. 다음 주 이후에 코스피가 디커플링 완화로 상승을 한다면 네. 2100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요? 예, 다음 주 이후에. 네. 다음 주 이후까지는 이제 2100선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가지 중요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외국인의 매수 강화가 필요하고 두 번째가 펀드 환매 물량
좀 수그러들어야 됩니다. 현재 2000선 부근에서 2000선 올라갔다가 다시 2000선을 하회했다가 코스피 지수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흥부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최근에 3월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거래 대금이 급감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급감한 가운데 지금 투신권에 의한 펀드 환매 물량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00선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 매수 기조가 강화된다면 2100선 부근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환율인데 환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이 얼마나 강화됐느냐 아니면 얼마나 완화됐느냐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달러, 엔달러가 엔저 기조가 강화되고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면은 추가적으로 디커플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간다면은 디커플링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코스피 지수가 더욱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렇게 단기간에는 가져가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그럼 다음 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엔달러 환율이 95엔대를 돌파하는 상황인데 이런 수출주 특히 영향이 많이 받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 흐름도 궁금합니다. 현대차 오늘도 1% 이상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1% 이상 빠지고 있고 기아차 예. 같은 경우도 지금 0.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북한 관련 도발보다는 이제 엔저 기조가 강화되면서 나오는 매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기아차 기준으로 잠깐 봤을 때 현대 기아차 모두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기관권에 의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가 엔저 기조가 강화되면서 지금 투신은행 연기금으로 해서 매도가 출회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단기 꺾인 차트를 보이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지지선에 도달했다. 그런데 엔저 기조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엔저도 다소 완화되면서 엔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에 좀 사두시면 장기적 관점에서 가져간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만 봐도 그렇고 전차 군단이 부진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정동 전문가님도 시장이 올라가려면 전차 군단이 올라가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전차 군단이 올라가지 못하고 지수가 상승한다면 아무래도 중국발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중국발 모멘텀이 생긴다면 건설, 화학, 철강 등의 종목들이 굉장히 큰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전차 군단이 상승하지 않아도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할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중국 모멘텀으로 인해서 철강, 화학 이런 업종들이 크게 상승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가 상승을 해야지 국내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좀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월가에서도 삼성전자, 애플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500를 하회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애플과 삼성전자는 똑같다고 봅니다. 애플이 만약에 지금 추세를 돌려서 만약에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삼성전자도 동반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이 또 한 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애플의 주가 상승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애플의 주가를 보면서 삼성전자를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대기아차는 PER 기준 올해 실적 대비해서 6배, 7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저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판가 인상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기에는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여쭤볼 텐데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을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도 IT 부품주를 대거 사고 있더라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느 종목일까요? 제가 그동안 IT 휴대폰 관련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었는데 오늘 가져온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제가 지난달인가 자화전자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상승하는 바람에 포트 편입이 되지 못했는데 지금 너무나 과도한 저평가라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화전자를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카메라 자동 초점 장치 AF의 생산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면서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에 수혜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스마트폰 성장의 수혜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2012년 대비 올해는 스마트폰 출하량을 50% 증가한 최소한 3.5억 대 이상은 출하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자화전자 같은 이에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두 번째가 이제 고화소 AF의 비중 증가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스마트 기기에 본격적으로 1,300만 화소가 본격적으로 이제 탑재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500만에서 800만 화소가 탑재됐는데 1,300만 화소가 본격적으로 탑재되면서 수익과 수익성 두 가지 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8메가가 개당 3,500원인데 반해서 13메가의 경우는 단가가 3,500원보다 20-30% 이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자화전자가 올해는 수익과 수익성 모두 한번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캐파 증설인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자화전자도 베트남의 자회사를 지금 건설을 했는데 지금 베트남의 생산 캐파를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포커스에 맞춰서 자화전자의 베트남 자회사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012년도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 베트남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올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에 맞춰서 자화전자의 실적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 번째가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던 실적 저평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화전자를 소개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2012년도 가이던스를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3,500 그리고 영업이익 430억 그리고 순이익 380억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3,2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00억 그리고 순이익이 410억으로 나왔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각각 10% 이상 거의 20% 가까이 상향되게 나왔기 때문에 자화전자의 올해 예상 가이던스보다 제가 올해도 보수적으로 잡아봤는데 예상 가이던스를 생각한다면 현재 가격은 아직까지 PER 기준으로 해서 6배, 7배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너무 과도한 저평가 상태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19,800원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18,000원대에서 드렸는데 네. 지금 상승한 다음에 지금 잠깐 횡보하고 있는 이 사이에 매수를 한다면 올해 실적이 본격적으로 가셔야 되는 하반기나 중반기부터는 자화전자가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으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수가는 19,800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차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24,000원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자화전자 오늘도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2만 원대 위에 있는데 아직은 매수 접근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북한 도발 관련 리스크도 있고 해서 제가 매수 단가를 처음에는 2만 원 초반에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무래도 디커플링이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2만 원 아래인 19,800원으로 잡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화전자에 대한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정동훈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6개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이 60%이고요. 성도 ENG가 15%, RF텍과 트레이스, 파워로직스, 파인테크닉스, 우리금융이 5%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파인테크닉스가 마이너스 34% 손실 중에 있고요. RF텍이 43%, 파워로직스가 28%, 우리금융과 트레이스가 10% 중반대 높은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담겨 있는데요. 성도 ENG도 21% 비교적 높은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파인테크니스를 제외하고 모두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AS를 받아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손실 구간이 큰 파인테크니스 네.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가를 4,000원으로 하향해서 다시 잡았는데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점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손절가를 이탈하는 이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손절 처리를 하겠는데 만약에 손절 처리하신 분들은 그냥 손절 처리한 상태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권해드리고 만약에 손절 처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단기 악재로 인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4,500원까지는 다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상으로는 손절 처리를 하지만 만약에 지금 손절매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4,000원 이상 최소한 4,300원까지는 보유했다가 그때 가격에 손절 처리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럼 파인테크니스 아직 손절하지 못하신 분들은 4,000원까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은 RF텍입니다. 네. RF텍은 제가 목표가를 거의 4번에 걸쳐서 상향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마지막 목표가를 2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21,000원까지 가지 못하고 지금 다시 18,000원 초반대까지 무너진 모습인데 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기관에 의해서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의 차익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RF텍도 뭐 2만 원 이상까지 2만 1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18,000원까지 이제 하락한 모습인데 제가 1차에 매수를 권해드렸던 뭐 10,0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하락을 해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1,000원 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해서 만약에 10,000원에 보유하신 분들은 21,000원까지 가져가 보도록 해보고 만약에 15,000원 2차 때 접근하신 분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차익 실현을 조금 해나가는 전략을 시도해야 될 텐데 만약에 평균 단가가 1차, 2차 평균 단가인 뭐 12,500원 부근이다 그러면은 현재가 부근이나 2만 원 부분에서 매도 처리를 하는 게 어떻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파워로직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파워로직스 지난주보다는 좀 수익률이 줄었습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파워로직스 뭐 기사를 잠깐 살펴보면 뭐 네. 2012년도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음에도 떨어졌습니다. 예.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에 대해서 지금 기관이 단기 차익에 나섰기 때문에 조정에 들어간 국면인데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실적 모멘텀과 삼성전자 관련 1차 벤더라는 모멘텀이 되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였던 6,000원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AS를 빠르게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성도 ENG, 이 종목 오늘 좀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좀 밀리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보죠? 지금 성도 ENG 같은 경우는 뭐 네. 장중에 장 초반에 거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예.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서 2.8%대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 ENG를 지금 추천드린 기간이 뭐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너무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포트 비중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ENG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15% 비중에서 10%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5% 정도만 1차 목표가였던 7,000원까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동훈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의 현금이 60%로 담겨 있습니다. RF텍이 5%, 성도 ENG, 트레이스, 파워로직스, 우리금융 5%고요. 자화전자가 10%입니다. 네, 현재 RF텍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고요. 파워로직스와 우리금융 트레이스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만 성도 ENG 절반 정도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자화전자 매수가 19,800원,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8,000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동훈 전문가와 오늘 오후장 파워업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